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지식의 청사진,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 유명한 신기관에 담긴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인데요. 인간의 지식이 도대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지는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하지만 아주 쉽게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찰떡같이 믿는 것들, 그거 진짜 참이라는 걸 우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베이컨은 딱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립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순서는 이렇습니다. 진리의 두 가지 얼굴부터 가볍게 시작해서요. 맨손의 지성이 가진 한계, 낡은 논리학의 치명적 오류를 짚어보고요. 자연의 예단과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다음 마침내 참된 귀납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진리의 두 가지 얼굴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라이프니츠가 말한 두 가지 진리를 보면 이 철학적 토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선 이성적 진리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논리적으로 절대 모순이 없는 수학적인 진리죠. 반면에 사실적 진리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라는 말은 비가 안 온다고 상상해도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까요? 네, 맞습니다. 직접 창문을 열고 밖을 경험해봐야만 아는 거죠. 이게 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순수 수학이 아닌 이상 세상에 대한 사실적 진리들은 100% 경험에 의존해야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경험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존 로크가 모든 관념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베이컨 역시 우리의 모든 지식은 무조건 예외 없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의 뿌리를 계속 파고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우리의 눈, 귀, 코 같은 신체적 감각기관에 딱 닿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맨손의 지성이 가진 한계입니다. 베이컨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남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손으로 10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크레인도 있어야 하고 포크레인도 필요하잖아요. 아무런 도구 없이 사람 손만 가지고는 큰일을 해낼 수 없듯이 우리의 지성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논리적 도구 없이 그냥 방치된 맨손의 지성으로는 대자연의 진리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절대 지을 수 없다는 얘기죠. 논리적인 도구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맨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베이컨은 이걸 우상, 즉 아이돌스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로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정신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나쁜 습관이나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그릇된 생각들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편견이나 언어의 모호함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기는 일종의 심리적 착시 현상인 거죠. 도구가 없는 인간의 지성은 아쉽게도 바로 이 우상들에 의해 끔찍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논리학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 낡은 논리학의 치명적 오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학자들은 3단 논법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써왔어요. 그런데 그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좀 보세요. 실체, 무거움, 생성, 소멸. 뭔가 폼은 나는데 사실 되게 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거든요. 베이컨은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않았고 실제 과학적 발견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엉성한 추상화라고 꼬집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초 자체가 이렇게 모래성인데 그 위에 세운 논리가 어떻게 튼튼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3단 논법 같은 낡은 논리들이요. 사람들끼리 말싸움에서 이기거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 키보드 배틀에서 이기는 데는 최고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대자연의 심오한 법칙을 알아내고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연의 그 거대하고 복잡한 스케일은 인간의 얄팍한 논리적 말장난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베이컨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조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자연의 예단과 자연의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요.
먼저 자연의 예단은 그냥 몇 번 실적 보고 얄팍한 감각만으로 아, 이건 이거네 하고 가장 일반적인 결론으로 훌쩍 점프해버리는 겁니다. 쉽고 상상력도 자극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솔깃해하죠. 반면에 자연의 해석은 어떨까요? 이건 한 계단 한 계단 꾹꾹 밟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무척 어렵고 더디지만 진짜 과학적인 발견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섣불리 예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꼼꼼하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베이컨은 바로 이 묵직한 선택을 우리에게 들이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이컨의 진짜 멋진 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의 겸손함인데요. 베이컨은 고대 철학자들이 어리석었다고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심판관이 아니라 그저 안내자라고 낮춰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학자들의 지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단지 목적지에 가기 위해 잘못된 도구와 잘못된 방법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젠틀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짚어주는 거죠. 드디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5번째, 참된 귀납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베이컨이 제안한 참된 귀납법은 쉽게 말해 3단계 계단 오르기입니다. 첫째, 반드시 구체적이고 생생한 감각 경험에서부터 출발할 것. 둘째, 중간에 절대 건너뛰지 말고 아주 끈기 있게 점진적으로 한 칸씩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것. 셋째, 그렇게 탄탄하게 기초를 다진 다음에야 비로소 가장 보편적인 진리, 즉 공리에 도달할 것. 이건 상상력으로 단숨에 꼭대기까지 날아가려는 게 아니라 무거운 벽돌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쌓아 올리는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방법론입니다. 베이컨에게 지식은 그냥 책상 물림 학자들의 지적 유희가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정교한 도구, 즉 참된 귀납법으로 자연의 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에 복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연을 마스터하는 열쇠, 그게 바로 이 새로운 방법론인 거죠. 자, 끝없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사실들을 여러분만의 도구로 꼼꼼하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마음속 깊숙이 숨어있는 현대판 우상들에 휘둘려서 그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섣불리 예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수백 년 전 베이컨이 우리에게 쥐어준 이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